안녕하십니까. 책을 소개시켜주는 남자 책소남입니다. 오늘도 책 한 권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예.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예. 로버트 기요사키. 정말 좋은 책이죠. 돈은 힘의 한 형태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돈에 대한 지식이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할 금융 IQ를 획득하라. 이 사람은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키자면 얘기하자면 금융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금융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학교에서는 돈에 관한 지식과 금융 지식 같은 거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 얘기는 그것보다도 확실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금융 지식. 예. 돈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거를. 예.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예. 우리 집이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이 사람 그리고 집이 부채라고 얘기하더라고. 이 책이 나온 지 꽤 됐거든요.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그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사람이 그거를 예측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책으로. 그때 그 닷컴 버블인가? 미국의 은행이 막 망하고 과도하게 집에다가 은행에서도 집을 사는 조건으로 너무나 대출을 많이 해준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은행도 망해버리고 닷컴 버블인가? 2008년도 그걸 이 사람이 예측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집이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버느냐가 중요하면 얼마나 모을 수 있냐.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이것도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배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 지식을 버는 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모으는 것도 배우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치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예를 들어 대기업, 대학에 가도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간다 이거지.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좋은 대학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결국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간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회사 직원을 일하러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보다도 돈을 위해 일하는 돈을 위해 일하러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가르치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중산층이 위험에 직면하게 된 까닭은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는 이유도. 이 사람이 이게 책이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이게 초판에 언제 나왔지? 2000년 초반에 2000년도에 나왔네. 여기 보니까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게 2000년도 나왔네. 2000년도 나와갖고 2008년도에 그 닷컴 버블 2007년부터 터져갖고 이 사람이 그걸 몇 년 전에 그걸 예측했다는 거지. 그리고 2009년도에 또 한 번 나오고. 로버트 기요사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들이 대개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은 즉슨 본인한테 투자하라고 그렇게 또 나오거든요. 책에 본인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지식을 배우기 위해 뭐 그런 강의도 가고 책도 사서 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들이 대개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신한테 돈을 투자해갖고 자신이 투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만이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돈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부채를 사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나올 수 있는 걸 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당이 나오는 주식, 뭐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 어쨌든 돈으로 수익이 나는 거를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자동차나 뭐 그런 거는 이게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부채란 말이에요. 왜 부채냐면 자산과 부채 차이를 그러니까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올라가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산이라고. 부채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명품 뭐 시계, 명품 차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명품 옷. 그런 거는 이제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은 진짜 자산은 아까 얘기한 부동산,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뭐 그리고 주식, 뭐 채권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사라는 거니까. 그런 거를 사서 모으라는 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저축을 하고 그런 거를 사서 모으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내가 일한 것보다 그 돈이 그 자산이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도 더 돈이 더 많이 나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서 모으다 보면 그게 최종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다 그거예요. 이 말이 저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작가인가 그 김승호란 사람이 쓴 그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월 300만 원이란 돈이 나올 수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경제적인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자산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평생 청구서만 내는 삶에 한번 빠지고 나면 끊임없이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청구서라는 게 맨날 할부로 뭐 물건 사고 카드를 뭐 신용카드 긁고 하다 보면 계속 청구서만 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도 사람이 사는 그 생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은행의 금리를 받으면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과 은행의 빚을 내면서 평생 갚으면서 사는 사람과 은행의 이자를 평생 받아 먹으면서 사는 사람과 두 가지를 나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뭐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들 한해서는 그거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은 부자 아빠의 철학 중 하나입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이는 오직 지출만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 여긴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려면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참 좋은 책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돈의 가치, 이 사람 또 얘기하는 게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종이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부터 지금 봐도 계속 돈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밥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산,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도 주식시장이 막 오른 게 그게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확실히 금융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알거든요. 금리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저도 금리라는 걸 알게 된 게 뭐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주식하면서 금리가 오르면 자산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정부에서 돈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산값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그 시기에 그렇게 막 집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다 오른 게 그 이유예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현재 지금 정권이 바뀌어갖고 지금 그래갖고 코로나 끝나서부터는 주식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 미국 금리가 4.5%인가 5.5%인가 그런데 금리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 그 시기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감안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 얘기는 돈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현금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진짜 부자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대부분 부자들은 그러니까 현금을 안 갖고 있죠. 다 재산을 갖고 있죠. 재산.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결국 이 사람은 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부채를 사지 말고 부채와 자산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줄 알면 금융 지식을 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좋은 책이군요.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